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대선이 1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초접전 판세에서 후보들의 입도 점점 거칠어지고 있는데요. 이틀째 충청에 머무른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도 충청의 사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전북 군산의 조선소 재가동 협약식 현장을 방문했는데 정치권에서 공방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류정아 상황실장이 관련 내용 정리했습니다. 네, 저도 정치부회에서 이런 철학자 이름을 말하게 될지는 몰랐는데요. 국민의당 홍경희 대변인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을 인용했습니다. 심리학자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심리학과셔서. 네. 네, 이 당 공식 논평에 등장한 이 학문기라는 단어요. 학문적인 용어긴 하지만요. 제 입으로 직접 말을 하려니까 조금 예열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로이트 얘기를 좀 꺼냈는데 국장이 콕 집어서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전공을 좀 살리신 것 같은데 프로이트는 철학자인가 심리학자인가 팩트 체크를 위해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이 처음 만나는 철학자라는 책에 보면요. 파트 2 서양사상 7번에 프로이트 소개가 돼 있습니다. 제가 영 틀린 말을 한 건 아니라는 말씀 정 의원님들께 전해드리고요. 국장도 보셨죠? 네, 최근 대선판에서 오가는 말들 입으로 옮기기가 어려울 정도로 거칩니다. 자칫 잘못하면 촛불 들고 다니다가 깜빵 가는 그런 세월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장난 같습니까? 군인들이 나라를 지배하던 시대 그때보다 더 엄혹한 모든 전직 검사들이 온 나라를 다 지배하는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구 100만의 성남시를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5천만의 대한민국을 운영하면 나라 꼬라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보고 전쟁광이라고 아주 막 풍악을 울립디다 보니까 아주 선거에 이용해 먹으려고 아주 풍악을 울립디다. 5년짜리가 건방지게 겁이 없어. 여러분, 대통령은 국민 이 나라의 주권자가 권력을 위임한 첫 대리인입니다. 그런데 감히 선출 권력으로부터 임명받은 임명 권력이 그야말로 겁대가리 없이 겁 없이 어디 건방지게 국민에게 달려듭니까? 정치 보복을 누가 제일 잘했습니까? 이 원래 옛날에도 이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이 파시스트들 아시죠? 이 사람들이 뒤집어 씌우는 거는 세계 최고입니다. 네, 거대 양당 후보만 거친 건 아닙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기득권 정치인들 벌레에 비유하기도 했는데요. 거기에 물이 고이고 물이 썩고 벌레들이 삽니다. 그 벽을 없애고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면 누가 제일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그 벌레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기들이 편한 삶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런 대선 광고도 나왔죠.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광고인데요. 후보들의 막말을 지켜보는 어린이들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제가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가짜습니다. 음주운전 경력자보다 초보운전 경력자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손발로 이런 노동으로 하는 그렇게 해갖고는 되는 건 하나도 없어. 그거는 이제 저 아프리카나 이제 하는 것이고. 네, 특히 유세 현장에서는요. 호응을 유도하려다 보면 말의 수위가 좀 올라가게 마련이죠. 후보들의 입만 거칠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앞서 윤석열 후보의 어퍼컷, 정치 보복을 뜻한다고 했던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오늘 유세 현장에서 사회를 봤는데요.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저께 윤석열 후보가 어디에 가서 무슨 어퍼컷이다냐 이것을 7번을 했다고 그러던데 검사들이 룸사롱에 가서 술을 먹고 노래를 부르다가 점수가 잘 나오면 어퍼컷을 한답니다. 술꾼 후보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라마다로 보냅니까? 네, 이 어퍼컷과 룸살롱을 연결을 시킨 건데요. 앞서 술 그리고 룸살롱으로 공세를 펴다가 오히려 되치기를 당했던 송영길 대표의 사례를 잊어버린 건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송 대표에겐 지우고 싶은 기억이죠. 5.18 전야제 때 새천년 NHK 룸사롱을 찾아 무리를 일으켰던 일도 꺼내 들었습니다. 대로 주고 말로 받은 모양새입니다.
네, 어쨌든 이 후보들의 말이 이렇게 거칠어지는 이유 초접전 판세 때문일 텐데요. 오늘 여론 상황실은 류정화, 박준회, 류박 크로스 발제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박마커. 네, 류정화 실장의 오른팔을 담당할 생각은 추호도 없는 박마커입니다. 1일 여론상황실장을 맡았는데요. 먼저 4개 기관이 합동으로 조사하는 전국 지표조사 NBS 결과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37%, 윤석열 후보가 39%로 오차범위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비하면 이 후보는 6%포인트 오르고 윤 후보는 1%포인트 떨어진 결과인데요. 한국갤럽 조사 역시 이 후보 38.3%, 윤 후보 39%로 접전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주변 여론에서 느끼는 소위 대세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조사, 당선 가능성을 묻는 조사에서는요. 전국 지표조사에선 이 후보라는 답변이 37%, 윤 후보라는 답변이 48%로 나타났습니다. 오차범위 밖에서 윤 후보가 앞섰는데요. 갤럽 조사 역시 윤 후보가 앞섰습니다. 이번 주 여론 변화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결렬 선언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민주당에선 안 후보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판세를 분석했고요.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 여론이 높다는 점에 주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선거일수록 절박한 쪽이 이긴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네. 심지어 안철수 후보는 어제 대통령이 최소한 전문가를 뽑을 머리는 있어야 된다. 아하. 그런 머리가 없는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망한다라고 하소연을 할 정도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정권 교체 여론이 아직도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끝까지도 그렇게 우리가 마음 놓을 싸움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는 정권 교체의 여론이 높은 만큼 승리할 수 있다. 네, 박마커가 오른팔이라면요. 저는 오늘부터 왼손으로 글씨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론 상황실 역시 백달 반장에게 맡기는 걸로 하도록 하고요. 이재명 후보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충청에서 유세를 했습니다. 어제 충청의 사위 이서방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박달재 근처에 처가가 있다고 했었죠. 오늘도 처가에 오니까 마음이 편안하다면서 주민들과 만담을 주고받기도 했는데요. 충청 사투리만으로는 민심 잡기 역부족이라고 생각한 걸까요? 오늘은 노래까지 직접 불렀습니다. 이 후보의 노래방 18번 울고 넘는 박달재라고 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겉벌이 목을 싸서 어리춤에 달아주면 안사코 오는구나 박달재의 금봉이야. 네, 이 후보의 노래 실력 정회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이 후보는 음치인 게 들통이 났다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룸사롱에서는 술을 잘 안 먹기 때문에 노래는 잘 못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노래방은 이제 꽤 많이 가봤는데 요새 시간이 없어도 못 가고 집합 금지 명령 내려놓고 제가 갈 수가 없어서 못 갔는데 역시 노래는 상대방이 못해야 재밌더군요. 네, 이 유세 때마다 룸살롱 얘기하기로 작정을 한 걸까요? 아무튼 이 노래까지 부른 이 후보는 유권자들의 감성을 건드리는 감성 유세에 나선 듯합니다. 어제 충남 천안 유세에서는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유세 버스 사고가 있었던 곳에서 묵념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잠시 경쟁하고 또 이렇게 나눠 있을지라도 우리는 결국 대한민국 국민이고 결국 또 함께 해야 될 공동체 구성원 아니겠습니까? 묵념 잠깐만 하고 시작해도 되겠죠? 네, 묵념. 네, 연일 통합정부 혹은 민심 단일화를 띄우고 있는 상황에서 안 후보를 향한 메시지를 보낸 듯한데요. 송영길 대표는 오늘 안 후보뿐 아니라 심상정 후보, 김동연 후보를 겨냥한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후 톡 쏘는 정치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후보 한편으로는 민주당 전통 지지층 친노, 친문 세력을 향해서 구애를 하고 있죠. 아픈 손가락이라는 글에서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의 마음을 온전히 안지 못했다고 반성을 했습니다. 얼마 전 김해 봉화마을에서는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서 어깨를 들썩이면서 울었던 기억 다시 상기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은 사실 그전에는 제가 그렇게 가서 뵈더라도 그냥 뭐 약간 울컥한 정도였지 눈물이 날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번에 갔을 때는 어떤 뭐 정치 보복 얘기 뭐 이런 것들도 좀 있고 그러니까 그때 막 그 압박할 때 어쨌든 뭐 그런 점들 등등 해서 야 이게 다시 이런 가슴 아픈 일이 또 생기면 어떡하지? 너무 억울한데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좀 밀려왔던 거죠. 네, 그런데 이 아픈 손가락이란 단어 또 다른 곳에서 나왔습니다. 청와대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전북 군산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알리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북 군산은 제일 아픈 손가락이었다 표현을 한 겁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협약식에 직접 참석을 했는데요. 군산조선소 재가동 2017년 7월 이후에 4년 7개월 만입니다. 군산은 친환경 선박의 전진기지로 다시 우뚝 서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이야말로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완전한 부활을 알리는 상징이 될 것입니다. 군산의 봄 소식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보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부가 함께했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에 이 내년 1월로 예정된 조선소 재가동, 문재인 정부의 성과라는 점 강조한 것이 좀 눈에 띄는데요. 최근 현장 행보가 드문 문 대통령은 호남 방문 올해 처음입니다.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선거 개입 아니냐 공세를 폈는데요.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부산을 방문했던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선거 개입이라고 지적했던 과거를 잊었느냐고 했습니다. 조선소 재가동 협약식까지 마친 상황인데 불과 이틀 전에 군산을 방문해서 군산 조선소 재가동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윤 후보도 좀 머쓱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압도적인 지지로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조선소가 다시 재가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인센티브를 줄 뿐 아니라 네, 문재인 대통령의 군산 방문, 이 여야 후보들이 모두 호남 민심에 구애하는 상황에서 이뤄졌습니다. 야권 반발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연일 친노 친문 지지층 결집에 나선 모습인데 민주당 내부에서부터 일부 강성 친문 세력을 비하하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초접전 판세에 거칠어지는 후보들의 입. 문재인 대통령 군산 방문 놓고 설왕설래.